어디 가요? 아, 지금 안에 이따 마지막 시간에 갈 거예요. 쉬는 시간에 가. 쉬는 시간에 바쁘죠? 떠들으냐고. 쉬는 시간에 쉬다가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근데 너무 과도하게 쉬면 안 됩니다. 또. 피곤해진다니까. 적당히 쉬어야지. 그 210페이지 물납하고 분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다? 물건으로 내는 겁니다. 물건으로.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내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한정돼 있겠죠. 물납. 그래서 분납은 나눠서 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언제까지 물납하고 기간 같은 게 나오고 뭘 가지고 물납하고 분납도 금액은 얼마고 기간은 얼마 이런 게 다 나와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물납하고 분납은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분납은 나눠내는 거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없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쭉 가면 뒤에 비과세 있는데 이것도 볼 거 없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얘는 나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단독으로 절대 안 나오니까 얘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간단하죠? 재산세 놓기 정리하시면 됩니다. 1월 달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빡시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장 넘어가면 4장에 지방세 목적세 나오죠?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싫어하냐 그러면 이런 것처럼 다 빼면 책이 너무 얇아요. 그래가지고 두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얇은데 뭐 3만 얼마 이렇게 하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께를 기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건 민계공은 원래 두껍잖아요. 근데 세법은 좀 내용이 아무래도 조문이 좀 작다 보니까 그죠? 그것만 딱 실어놓으면 너무 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가면 240페이지 이제 가면 국세가 나오죠. 국세에서 240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얘 이름이 종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일단 얘가 딱 뭘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내려면 그 전에 무엇을 내야 된다?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얘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택, 선박, 항구. 그죠? 자, 이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되는 건 자, 뭘까요? 대상에서 쓰는 거. 토지, 건축물, 선박. 부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막 내가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가. 그럼 종부세 낼까 안 낼까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면요. 막 요트가 있어요. 50억짜리 요트가 있어요. 그죠? 내야 돼, 안 내야 돼? 이름을 잘 읽어봐. 얘 이름이 뭔가. 아, 부동산 쓰니까 안 되겠다. 여기 이름이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만 부동산만 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뭔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그죠? 선박항공이 종부세 안 내요. 이름이 종합부동산세. 그럼 얘가 이름이 부동산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만 내거든요. 앞에 뭐라고 되세요? 종합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토탈 다 합쳐서.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합산.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내 앞으로. 자, 그럼 국세는요, 지방세하고 다른 게 국세는 물건 중심이거든요. 근데 지방세는 죄송합니다. 근데 국세는 물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합산이라는 뜻이라고 치면 합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야? 내 앞으로. 그죠?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남편 앞으로 토지가 한 필지 있고 부인 앞으로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합산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개인별에 무조건.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세법에서 합산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일단 머릿속에 개인별 합산이에요. 부부지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부니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얘는 합산 안 해요. 지금 나이비 50이 막 넘었는데 50 넘고 훨씬 넘었는데도 마트 갈 때 손 붙잡고 다녀. 그렇게 금슬이 좋아. 그래도 안 돼. 얘는 합산 안 해. 그죠? 50 넘어서 손 잡고 팔짱 끼면 금슬 진짜 좋은 거죠. 결혼한 지가 20년, 30년 다 됐는데 마트 자체를 같이 안 가죠. 일단 그 정도면. 그죠?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야. 근데 거기다가 팔짱까지 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단한 사이인 거죠. 그렇잖아요. 신랑들이 요새 벌써 안 가? 50도 안 됐는데? 일단 결혼과 동시에 안 가. 참고로 저는 갑니다.
예, 안 가면 후유증이 심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편해, 차라리 갔다 오는 게. 우리 와이프 순전히 마트에 가면 카트를 누가 끌어야 되잖아요. 그 제가 그 카트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고 따라가는 거예요. 장 볼 때 카트바로 따라다녀야 돼. 자기가 끌고는 못 다니니까 저를 꼭 끌고 다녀야지. 자, 그럼 이 합산은 우리 세법상 모든 합산은 뭐라고 이해하시라? 개인별 합산이라고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우리 세법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부 합산이라고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험에 많이 그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 푸시다가 지문에 뭐 세대별 합산이라든가 아니면 부부 합산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렸다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합산은 뭐다? 일단 기본이 개인별 합산이에요. 개인별. 그죠? 개인별 합산이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뜻이에요? 과세할 때 그 부동산, 여러분이 얘네들을 가지고 있다 치면은 이것만 종부세를 내는데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계산한 게 아니라 합산한다. 어떻게? 본인 앞으로 있는 거. 본인 앞으로 있는 거. 그럼 얘는 합산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원주시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춘천에 집이 하나, 춘천에도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이 춘천에 있는 주택과 원주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까 안 할까요? 합산해요. 둘 다 가운데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원주에 하나 있고 춘천에 있고 대전에 하나 있어요. 대전에. 자, 합산해야 하네요. 해요. 해요. 왜? 국세니까. 얘는 국세니까 합산을 전국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산이라면 같은 합산인데요. 지방세도 합산이 있고 국세도 합산이 있죠. 차이점이 뭐냐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합산해요. 종부세는 전국 합산이에요. 예를 들면 재산세 같으면 어떻게 합산해요? 원주시에 있는 주택, 토지가 있고 원주에 토지가 있고 춘천에 토지가 있다. 그럼 재산세는 둘이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시군구니까 따로따로 합산해요. 시군 구별로 합산해. 지방세니까. 근데 국세는 전국 대상이니까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을 뭐해서 합산해서 건축물 종부세 안 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물은 부동산인데 얘는 아니에요. 토지하고 뭐만 주택만 내요. 주택 정신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건축물은 낼 것 같잖아요. 왜 비싸잖아. 막 빌딩 같은 게 있는데 빌딩 건물이 막 100억씩 가요. 근데 걔는 종부세를 안 내요. 뭐만 내?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만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종부세는 무조건 뭐 한다? 합산한다. 합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별 합산이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내고 나서 내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240페이지 그 1번의 종부세 개요가 나와 있고요. 뭐 좋은 얘기고요. 뭐 특징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읽을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에 가면 과세 기준이 나오죠. 맨 밑에. 누구 따라간다? 재산세. 그러니까 언제예요? 6월 1일이죠. 6월 1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요. 또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새로 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한 다음에 얘는 뭐만 해? 합산만 하는 거야. 합산만. 그리고 얘가 그 합산에서 일정 기준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준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자 종부세 과세 대상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하고 토지하고 주택만 내요. 토지하고 주택. 이 두 개만 내는데 이 토지가요. 이 재산세 우리 할 때 뭐 내용은 자세히 안 배웠지만 토지는 모든 토지가 똑같은 용도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얘가 이런 게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냅니다. 그럼 종부세에 내는 건 딱 뭐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뭐 주택 요 세 개만 종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뭐니? 그럼 뭐라 해요? 별도 종합 주택 요 세 개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토지주 뭐는 권리과세는 안 내요. 이 세 개만 내요. 그럼 얘가 재산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종부세를 냅니다. 근데 무조건 내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택인데 종부세 낸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원주에 집이 있잖아. 본인 앞에 있어. 근데 왜 종부세 안 내? 주택 낸다 했죠, 종부세. 왜 안 내? 집이 싸서 그래요. 집이 싸서. 기준이 있어요. 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합산해서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종합은 5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요. 주택은 6억을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가 나와요. 평생 안 내겠죠. 근데 이 금액이
실거래가를 말하겠어요? 공시가격을 말하겠어요? 공시가요. 공시가격이에요. 얘도 보유세잖아. 이 공시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80억, 5억, 6억을 초과했을 때만 종부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합부동산 내시려면 아파트 같은 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국에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를 몽땅 합산해서 걔가 공시가격 6억이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은 제일 기본이 뭐냐면 대상 3개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거기서 뭘 꼭 알아야 돼? 이해를 알아야 돼, 금액을. 이걸 모르면 종부세는 풀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가 난다. 예를 들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대표 주자가 뭐냐면 상가 건물 부속 토지예요. 내가 일반 상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속 토지가 기본이 다 별도 합산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럼 토지가 종부세가 나오려면 그 토지 가격이 공시 가격을 합해서 80억이 초과되었을 때만 나온다 그런 얘기죠. 쉬운 일은 아니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나대지거든요. 대표주자가 나대지. 얘는 그러니까 5억 초과니까 나대지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넣을 확률이 되게 많죠. 왜냐면 뭐 좀 뭐 번화 같은데 나대지 있으면 공시가 5억 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죠. 얘는 그러니까 나대지는 5억만 넘어도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단독주택 용지 같은 거 이렇게 분양받은 다음에 보면은 그 신도시 된 데 보면 그 건물 안 짓고 있는 노는 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가다 보면 나중에 건물을 다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가격이 좀 비싸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뭐가 나와요? 재산세, 종부세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건물을 줘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짓게 되면 걔가 사업용 토지로 바뀌어서 토지가 일리가요. 이걸로 바뀌죠? 그럼 종부세가 안 나오죠. 왜? 80원 넘진 않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팔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왜? 나대지로 가면 양도세도 되게 많이 나오죠. 비사업용 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을 할 수 없이 짓는 경우도 많아요. 지어서 팔아야 그나마 세제상 유리하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종부세 혜택도 보고, 재산세 혜택도 보고, 그리고 양도세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제 뉴스 보니까, 여기 원주에 그 토지, 단독주택 토지 분양하는데 뭐, 몇만 명? 몇만 대 1? 1300대 1이었어요. 몇만 명 왔다는데? 그죠? 와, 대단하죠. 근데 그게 그냥 요새 학교생이 투기를 막 하는 거죠. 그게 또 되면 뭐 엄청 올라가고 가격이. 작년에도 뭐 저쪽에서 할 때 어디 할 때도 뭐 올해도 했었어요. 올해 초에도 어디 저쪽에 어디 했는데 열몇 필지인가 하는데 그때도 경쟁이 뭐 엄청났어요. 근데 그 되면은 됐다 그러면 그게 대박이거든요. 그죠? 저도 그 누가 알려줘가지고 제가 안 하고 제 처제한테 하라겠는데 처제가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죠? 그게 뭐 엄청나죠. 1인 1명밖에 안 돼.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접수하는 거죠.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다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몇십 개씩 갖고 다니면서 하니까. 막 자기 친인척 아는 사람 다 통해가지고 인증서 하다가 다 넣는 거예요. 막 40개씩 넣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확률이 되게 높죠. 되기만 하면 뭐 억대까지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넣고 뭐. 그죠? 돌려받잖아요. 떨어지면 바로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왜? 됐다 그러면 뭐 1000만 원 넣고 뭐 1억, 2억 막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돈 넣고 돈 먹기라니까. 근데 그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무당국 이런 데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세금 부탈 뭐 한 걸로 뭐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요즘 좀 민감하죠. 어쨌든 요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80억, 5, 6이 제일 중요하다. 구구단하고 똑같다. 별도 종합 주택. 그래서 자, 그걸 보시면 242페이지 보면 2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구분이라고 돼 있죠. 대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과 토지라고 돼 있죠? 근데 주택하고 토지인데 주택 중에 뭐는 별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별장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럼 또 보면 별장이 진짜 비싸잖아요. 그럼 걔가 내는 게 맞죠. 근데 왜 안 내냐면 이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됩니다. 별장은 사치성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4%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재산세가 4%면 세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이게 한 번 내고 끝 이게 아니라 매년 내야 되지, 매년. 그러면 10년이면 40%고 넘어가면 20년, 80% 계속 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왜? 별장 가진 사람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재산세 4% 내고 12월 달에 종부세 또 내고 이건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토지 중에 뭐는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별도 종합만 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산세 할 때 이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기초 강의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분리과세도 종부세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농지가 대표주자거든요. 예를 들면 농지가 분리과세 대표주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지는 재산세가 아주 저율로 가요. 왜? 서민들이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금 과세를 많이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세율로 가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농지는 서민들이 농사 짓는 거니까 아주 낮은 세율로 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근데 너 농지 겁나 많네? 너 많으니까 너 부자니까 너 한번 종부세로 죽어볼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는 종부세 대상에 제외가 되고 그리고 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고율분리과세 해가지고 뭐 사치성 재산 예를 들면 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요? 그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하는데 고급 오락장이에요. 근데 그게 부속 토지가 있죠. 걔네들은 토지가 고율로 과세가 돼요. 또 4%로. 그리고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걔도 뭐요? 제외가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제외되고 결론적으로 뭐만 별도 종합만 종부세 내고 그리고 주택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된다? 금액이 요 기준 금액을 뭘 해야 된다? 초과했을 때 세금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죠. 대상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 그 오른쪽 3절에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그래서 뭐 과세 대상 주택에서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양가로 1번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243페이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전국을 합산해서 전국 합산했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이번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이 여러 개예요. 그럼 종부세가 나오죠. 다주택자니까 그죠? 세금 부담이 커. 그러면 뭘 하면 종부세 안 낸다고? 그 집을 뭐 하면? 임대사업자 낸다. 임대사업자. 그죠? 그 이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가 임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주택,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합산 배제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많이 냈죠. 물론 얘가 이제 계속 받으려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팔아버린다든 그래버리면 추징이 되겠죠. 그죠? 기본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뭐 한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배제주택이 쭉 나오는데 그걸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홍보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합산 배제주택 봅니다. 근데 그 244페이지부터 막 잔뜩 있죠. 그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몇 개만 볼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대상이죠. 얘가 대상. 그럼 얘 똑같이 흘러가요.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과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종부세 과세표는 어떻게 되냐면 쟤도 보유세라고 했잖아요. 보유세. 그죠? 자, 만약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종부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공시가가 10억짜리.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종부세를 낼까요? 4억이죠. 6억은 아니죠. 왜? 6억을 초과했을 때 낸다는 얘기는 6억까지는 안 낸다는 얘기니까 그럼 종부세 과세 표준은 10억에서 6억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 나와? 4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과표가 얘냐? 아니고요. 얘는 여기다가 80% 곱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래요. 아까 했죠?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자, 토지 별도 종합 주택은 아까 재산세 할 때도 토건주는 공정시기가 했잖아요. 같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도 100% 내진 않고 똑같이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이거는요 부자들이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70, 주택은 60이었는데 얘는 80%예요. 무조건 80%. 그러니까 조심할 게 나중에 주택도 예외가 없어요. 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부자죠. 그러니까 너는 예외 없이 똑같이 80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지금 납세의무자 하는 거죠? 너 왜 이런데 오늘 정신이? 똑같아요 근데? 납세의무자.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어제 합격점 외운다고
갔다 와서 지금 아직 출이 안 켰나? 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집을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 안 낸다고 했잖아요. 왜? 싸서. 그 얼마가 넘어야 세금 내는 거야? 비싼 집이 얼마야? 6억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6억을 뭐 하는 자? 네. 간단하죠. 그럼 얘는요? 누구겠어?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는 거야. 얘는요? 5억을 초과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지금 제가 이 강의한 거 화면 보시면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교재는 주택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주택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끝나고 토지가 따로 나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한꺼번에 하잖아요, 지금요. 그럼 보세요. 납세 의무자 공부할 때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6억을 초과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걸 따로 할 거 없어요. 왜? 어차피 얘들도 뭐야? 이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야? 초과하는 자야. 금액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교재 보고 순서대로 하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같은 내용이고 얘만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1시간 아니면 끝나요. 종부세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지, 기준금액이. 그럼 뻔하죠. 나중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가면 납세 의무자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얘는 80억을 초과하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누구나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 뒤에 가면 책 볼 거니까 굳이 요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주택하고 개념만 알면 되는 거야. 일단 기준이 초과됐을 때 되니까 납세 의무자는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245페이지 2번에 맨 위에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둘째 줄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과표 똑같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자, 10억에 6억 왜 빼줘? 6억까지는 안 내니까 빼주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과표가 과세 표준에서 얘는 뭐다? 일단 이 주택은 전체 앞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6억을 뭐 해야 돼? 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빼주잖아요. 얘는 공제한 금액. 그럼 얘는 얼마를 빼주겠어요? 몽땅 합해서 80억까지 안 내고 얘는 5억까지 안 내니까 얘는 합해서 80억을 공제하고, 그죠? 얘는 얼마를 공제하고? 5억을 공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공제한 금액에서 셋 다 뭘 곱해라? 그쵸. 공정시장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 비율이 셋 다 얼마라고요? 80%다 그 얘기지.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주택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80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제 이렇게 나올 테고 얘는 5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그럼 얘도 뭐만 달라? 금액만 다르잖아요.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 얘는 80억, 5억, 6억을 공제한 금액에 셋 다 공정시장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3번에 주택의 과세표준 그래가지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굵은 글씨만 읽어보세요. 얼마?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 한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 근데 주택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은 자 뭐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면 뭔다? 과표가 됐을 때 3억 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만 해줘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집이 하나란 얘기잖아요. 명의 딱 하나 있는데 얘가 공시가격이 10억이래요. 그럼 이게 하나란 얘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강남에 빌딩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막 몇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올란 거예요. 거기가 강남이라.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이게 좀 비싸다고 너는 부자니까 종부세 왕창 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 초창기 때 이게 나왔을 때는.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여전히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뿐이고
나는 여전히 직장 생활하고 있어. 월급쟁이인데 갑자기 1년에 막 몇백만 원씩 종부세 들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가능하면 누구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 종부세를. 그런 뜻이죠. 얘는 3억 추가 공제한다니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원래 그쵸. 10억에 6억을 빼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얘가 1주택 단독 명의자면 여기서 3억을 또 빼준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다 뭘 곱해? 80% 이렇게 곱해. 이 얘기예요. 같은 그럼 세금을 왕창 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얼마가 넘어야 세금을 내는 거야? 9억이 초과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웬만하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종부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왜? 대한민국에 아파트 하나, 단독주택 하나가 공시 가격 9억 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많겠죠. 근데 지방 일반 시공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원주도 공시가 9억 넘는 게 거의 없을 거래요. 그죠? 공시 가격이니까 매매가가 아니라 얘가 9억 초과면요. 실제 매매가가 10매덕씩 된다는 얘기를 기본이.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대도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아니죠. 그죠? 천안이나 아니면 대전 같은 데 있습니다. 근데는 뭐, 그죠?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빌라 같은 건 몇십억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천안도 펜타포트 같은 경우는 뭐 40억, 50억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천안나산역 앞에 있는 거. 그런 건 엄청 비싸죠. 비싼 건 평수큰 건 뭐 40억, 50억 간다는 얘기 있으니까. 공시가격도 그럼 뭐 20억 이상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고는 없죠. 거의 없다고 해야죠. 그래서 1주택 단독 명의자만 해줍니다. 단독 명의. 그럼 뭐요? 우리는 부부 금슬이 좋아가지고 아파트 살 때 공동 명의했어. 안 해줘요. 공동 명의는 안 해줘. 그럼 그 사람이 불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불리하진 않죠. 왜? 왜냐면 오히려 유리하죠. 12억짜리인데 부부 공동명의예요. 그럼 집은 나누거든요. 5대5로. 6억, 6억으로 가요. 그럼 따로 계산하니까 안 나요. 여기까지 안 내요. 최대 12억까지는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이프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동명의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공동명의는 안 줘요. 중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단독 명의자만 3억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해서 그 가로 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 3번의 주택의 과표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합산한 금액을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1주택 단독 명의자가 되면 일단 3억을 먼저 빼주고 거기다 추가 6억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만 3억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심할 건 1세대 1주택자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세율 나와요. 세율. 세율을 외울 거 없고요. 그냥 얘는 누진세율로 돼 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뭐 쓸데없이 외우지 말고. 세율은 안 나와요. 그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세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가면 3번에 1주택자 단독 소유의 뭐 세액공제라고 나오죠. 세액공제. 자, 이것도 내용은 구체적인 비율은 안 해오는데 얘가요. 이것도 해줘요. 근데 얘도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1주택자는 이렇게 3억 공제해주고 세금 계산한 다음에 또 공제를 또 해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연령별 공제라는 게 있고 장기 보유 공제, 그러니까 보유 기간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연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 60세 이상이면 일정 비율만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또 일정 거기에 따라서 20%, 40% 이렇게 공제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요. 뭐 10, 20, 30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20%,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 60세 이상부터 70세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유 기간은 5년 이상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모르더라도 중요한 건 이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줘? 1주택 단독 명의자만 해주는데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두 개가 중복되면 이거 뭐 한다고요? 중복이 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이도 만 60세 이상이고 그 주택의 보유 기간도 5년이 넘었어. 두 개 다 해당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여러분이 나 일단 종부세에서 세액공제 나왔다. 그럼 둘 다 중복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최대 연령이 70세 이상이시면 30% 공제되고요. 주택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받으면 70%. 그 종부세가 100만 원 나왔는데 내가 만 7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70만 원 공제받는 거죠. 누구 말이죠? 1세대 1.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 하나 가지고 종부세 내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 뭐 이거 여기 3억 공제 받죠? 거다가 뭐 또 해줘? 세액 공제 또 받을 수 있죠. 이러니까 뭐 쉽게 내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1주택자는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우리 교재는 비율 같은 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건 됐고요. 그 3번 247페이지 보이는 양가로 3번 있죠. 1주택 단독 세액공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 굵은 글씨로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호자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중복 적용 그걸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게 또 뭐라고 나왔어? 토지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는 아니죠. 뭐가? 1세대 1주택자잖아요. 토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럼 뭐 거기다가 막 두 개가 뭐 중복 적용할 때 그럼 중복에 꽂혀가지고 오 맞았어 이렇게 돼. 아 틀리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막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 거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오답노트도 꼭 만드셔야 돼요. 오답노트. 그죠? 자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248페이지에 세부담 사항이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했죠? 똑같아요. 재산세랑. 그 취지는 똑같아요. 근데 비율이 얘는 100분의 150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비율은. 네? 그러니까 큰 볼 거 없어요. 그죠? 막 나중에 재산세 좀 다른 분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좋습니다. 사전 토지인데 요거는 지금 아까 한꺼번에 설명한 거 지금 따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보세요. 그대로 그냥 읽으면서 가면 4절에 1번 과세 방법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국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 이렇게 있죠? 별도 종합만 종부세 대상이라는 뜻이고 납세 의무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뒷장 넘어가면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하는 자?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는 80억 초과하는 자. 끝. 별 얘기 없잖아요. 과세 표준은 별도는 얼마를 80억을 공제한 금액, 종합은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해라? 공정시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번에 1번에 종합합산 대상에서 1번 과표, 두 번째 줄 굵은 글씨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그 다음 줄 굵은 글씨 공정시장가율.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실을 그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별도 합산 똑같죠? 과표에 공시가 합방금에서 80억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한다? 공정시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금액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은 똑같은 얘기죠. 세부 담상은 똑같이 나왔죠. 100분의 19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볼 게 없는 거죠. 별 얘기 없어요. 종부세는 문제 하나 나오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금액만 잘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말고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기본 이렇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이거다. 대상이 별도 종합 그리고 주택만 종부세를 낸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내보면 건축물 이렇게 내잖아요. 엄청 많이 틀려요. 왠지 건축물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오기만 하면 헤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과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다. 틀렸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얘는 꼭 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부가징수는 거기 보시면 253페이지 과세 기준이 누구랑 똑같아요?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그죠? 6월 1일이고 과세권자는 얘는 국세니까 누가 낸다? 납세지관을 세무서장이 관할하지. 여러분은 그러니까 주소지가 원주로 돼 있으면 과세권자가 원주 세무서장이 되는 거죠. 무조건 원주 세무서. 납세지는 볼 거 없어요. 여기는. 그죠? 얘도 부가징수예요. 고지서가 나와. 근데 얘는 원칙이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 부가과세 그래요. 이게 이름은 정부 부가과세인데 결국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 보통징수가 똑같아요. 그 여러분 종부세 내시면 납기가 언제냐면 이때 날짜 계산 잘해야 돼요.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자 그러면 종부세 내신다 했죠? 종부세만. 여기는 종부세 낸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근데 종부세를 내야 된다. 나 종부세 낸다. 근데, 나 아직까지 고지서가 안 나왔어. 안 내는 거예요. 왜? 납기가
내일부터 15일까지 내야 돼요. 그럼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되죠? 며칠 전? 5일 전에 보내야 돼. 그러면 벌써 왔어야 되는 거야. 어제나 그제, 늦어도 어제 그제까지는 왔어야 되는 거야. 고지서가 왔어야, 집에 왔어야 돼. 안 왔다.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안 나와. 왜? 이미 끝난 거죠. 내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왜?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통 세금은요, 중순부터 말일이네요. 거의 대부분. 그잖아요. 공과금도 그렇고. 근데 얘는 1일부터 15일이에요. 이것만 조심해야 돼요. 16일부터 30일 그럼 틀립니다. 1일부터 15일. 왜냐면 이게 연말이잖아요. 그 만약에 여러분이 얘가 종부세 납기가 12월 16일부터 31일로 돼 있다 쳐봐. 그러면 연말 그때 세금 낸다고 해봐. 그럼 다음 달 말쯤에 낸다 그러면 그때 엄청 바쁘잖아요. 뭐 하냐고 바쁜지 모르지만 바쁘잖아.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죠.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나쁘게 끝나면 해가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2월 달 그래서 1일부터 15일로 가는 거예요. 날짜 조심해야 돼요. 얘는 고지서가 나왔죠? 15일까지 안 내면 얘는 무엇이 부과될까요? 가산세, 가산금. 가산금. 얘도 고지서가 나와요. 가산금. 근데 원칙이 정부 부과라고 돼 있잖아요. 원칙이래. 그럼 예외가 있다는 얘기네. 얘는 뭐가 있다? 얘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선택상이에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납기는 똑같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고지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나왔는데 다음 달에 그냥 돈 내면 끝이에요. 근데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다를 수도 있죠. 내 예상은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금액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이 직접 연주세무서 가셔서 내가 생각할 때 이 금액이니까 나는 이건 것 같다라고 신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그냥 내면 끝이고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해? 똑같아요. 요 기간 안에 하시면 돼요. 혹시 종부세 나오셨는데 이번에 집에 가서 고지서 봤더니 얼마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가 나왔어. 그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내일 가서 원주세무서 가서 난 이거니까 이거다 이거라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신고한 걸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다?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에요. 날짜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날짜는 똑같다. 근데 원칙은 이거기 때문에 돈 내면 끝이에요. 그죠? 할 수도 있고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무신고 가산세 내잖아요. 이때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의무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신고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고지서 나 돈 냈어 다음 달에.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돈 냈더니 뭐래? 너 왜 신고 안 하고 돈 냈어? 나 한번 죽어보려 가산세.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날짜는 똑같아요. 예외적으로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신경 가지 마시고 그 4번에 254페이지 4번에 부가징수 원칙 정부 부과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그때 보면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날짜 그렇죠? 그리고 예외 신고 납세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게 있고요. 국세는 신고 납세 그랬는데 우리 신고 납부 그러잖아요. 이거나 납세랑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틀리게 쓰는데 이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맞박이나 이맞박이나 똑같다니까. 엉덩이나 궁뎅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납세 납부하는데 결국 둘 다 뭐예요? 네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뜻이니까 이거를 용어를 바꿔가지고 문제 틀렸다 이렇게 안 내요. 절대로. 그러니까 혹시 구분해서 그냥 야 국세는 신고 납세라고 해야 돼. 여기에 민감하게 갈 거 없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맞고 틀리지 않아요. 절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 뭐만? 납세건 납부건 둘 다 뭐 하는 거야? 네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징수건 정부 부가가세건 둘 다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내면 둘 다 가산금이 붙는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지 이걸 굳이 막 구분해서 얘는 보통 징수, 얘는 국세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막 구분해서 연락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죠? 얘 때문에 틀리진 않으니까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1일부터 15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 내보면 되게 많이 틀려요. 12월 1일부터 31일 막 이렇게 되든가 16일부터 31일 그러면 아무 생각도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문제지 그런 게 이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상금 이게 나와 있잖아요. 똑같겠죠. 누구랑? 아까 재산세하고 똑같겠죠. 왜? 다 똑같아요. 내용은 가상금. 얘도 6번에 분납돼요. 참고로 물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재산세. 근데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분납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왜 헷갈리냐면 재산세도 분납되고요. 종부세도 분납이 되고요. 양도세도 분납이 되거든요. 근데 얘들 기준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 초과되고 기간 얼마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헷갈려요. 뭐 예를 들면 재산세는 500초과 45일, 종부세는 500초과 2개월,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엉키는 거죠, 이게.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내용은 틀릴 게 없어요, 별로. 그죠? 근데 최근에 분납 얘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최근에. 근데 이제 단순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약간 저기 한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다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납은 안 되고 뭐만? 분납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면 256페이지 7번에 부가세 있죠? 얘도 부가세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20%. 농특세 20% 붙습니다. 그죠? 이거 붙이죠. 내용 별거 없죠? 이게 다예요. 그죠? 종부세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하면 돼요. 얘하고 등록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는 이렇게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상, 그러면 아까 뭐라 했죠? 토지 중에 뭐? 별도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뭐, 주택,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조심하면 돼요. 분리과세를 안 낸다. 그죠? 그리고 건축물도 종부세 안 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기준금액이 중요하다. 얘는 얼마? 그죠?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요? 6억을 초과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6억을 초과한다. 그럼 이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니?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납세 의무자. 얘는 누구다? 예, 그쵸.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죠? 이렇게 된 거야. 80억 초과하는 자, 5억 초과하는 자, 6억. 이렇게 끝나는 거죠. 별 얘기 없잖아요. 그것도 간단한 얘기죠. 그 다음에 과표는요. 과표는 얼마? 이거를 뭐 한 금액? 빼준 금액. 공제한 금액 끝냈죠. 다 빼줘. 공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해? 셋 다, 그쵸. 공정시장 가입을 겁니다. 이때 필요 얼마다? 80%입니다. 별 얘기 없잖아요. 내용 간단하죠. 대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는 3억을 뭐 할 수 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억 추가 공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만 됩니다. 이때 얘는 3억 추가 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뭐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중복되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내용 별거 없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되면 부가징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100분의 15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징수 방법이 뭐다?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한다. 즉, 뭐가 나온다?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납기가 언제라고요? 1일부터 15일이에요. 안 내면 가산금 나오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선택상이라 했죠. 그럼 얘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12월 1일부터 15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는 별거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빼놓은 거 있지만 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본 틀은 똑같아요. 부가세 농특세 내고, 그죠?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내용상 별거 없어요. 그죠? 얘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문제가 난이도 있어서 막 틀리게 하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도장하셨다가 그 이장에 소득세 나오죠? 여기 좀 하겠습니다.